저희 집은 갖고 안녕하십니까. 네, 2시부터 언론님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똑같은 제가 제일 깜짝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신 대로 백선태 기자 간담회에 많은 지역 언론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후보자 백선태 예비후보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국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 모시고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나 의문되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내용이든 이렇게 가감 없이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부서가 없더라도 양해하시고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니까 우리 좌측에서부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명 대표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내일로 유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일보 김정일입니다. 국민 IT 뉴스 아시죠? 박명숙입니다. 원학대 공장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뉴스 본부장 임남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뉴스 최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미디어 편집부장 이수장입니다. 아이고, 수장이 사장님. 짧게 하시죠. 김영식입니다. 서울대 박민 기자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담회 시간은 정해놓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40분 내외로 일단 기본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백선태 우리가 국회 예비 후보님 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로 가시죠. 사실 나중에 사회들이 사진 찍기 싫다잖아.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일제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좀 계기 없는 대화도 하고 제가 대학교라면 더 큰 꿈의 그 멋진 후보가 안 되겠나 이런 그런 후회가 되네요 사실. 이게 아주 정말 꿈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모시고 그래도 늦게나마 제가 좀 이런 자리를 했다는 거는 미안하지만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찍하지 못한다면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좀 이 자리를 만드는 데는 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사실 욕심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당선돼서도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큰 정치인이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선거 상황에서 저희 어떤 장단점도 찾아보고 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낄 수 있을 거고, 또 꿈이 어떤 현장을 우리 계시는 분, 기자분들 많으신데 꿈이 어떤 그 아픔, 또 어떤 미진한 부분, 문제점 이런 건 뭐 꿈이 있으면 그야말로 박사 학위들을 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뭔가 충고를 또 들어서 제가 만일이 또 당선이 된다면 물론 틀림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같이 어깨동무해 나가야 될 그런 계시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멋지고 좋은 자리를 인제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제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대민저촉이나 어떤 언론 저촉 이런 경험들이 사실 전부였죠. 도기관 도기관장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는 미처 돌아가는 걸 몰랐고 그렇게 사실 현장 진짜 꿈이 와서 현장을 뛰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처음처럼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꿈이 참 발전 계획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걸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인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참 많을 거고 답답한 점도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지금 꿈이 이제 현재 이제 거의 아직도 뭐 성급하게 굳어졌는지 안 굳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구도 속에서 또 정치 현황 이런 것도 좀 서로 상의해보고 또 묻고 싶은 저는 다양하게 좀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우리 선거 방향이나 정치 현황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인사를 가름하고 같이 뭐 발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바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꾸짖어주시고 그러면 저도 크게 아는 대로 이렇게 느끼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너무 좀 더 열악하고 모시기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불편하시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당선돼서 멋지게 한번 여러분 모시고 진짜 꿈이를 그런 계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간단한 첫 인사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모레 기자 여러분 모시고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개소 컨셉도 진짜 시민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원래 공직 생활에서 사실은 좀 그런 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정원에도 이제 서기관만 되면은 뭐좀 관리직이라 해서 지시만 하고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 중요한 현장은 직접 이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 거는 같이 시민 속에 어울리고 같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앉는 자리에 오늘 또 얘한테 조금 좀 쑥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세상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자리가 있으니까 오늘 역시 터보는
자리가 결국은 이제 기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내려온다는 발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에 나오는 후보 받으면 시민 모임의 백승주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오늘 뭐 새로운 국장도 갑자기 키우고 오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참 대중으로 보면 기자들 이제 시민으로서 이런 자리를 딱 하면 자체만 해도 좋은데 앞으로 좀 소통의 시간들이 계속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때까지 뭐 권력국제를 내려와서 축소만 하고 가고 행사만 참여하고 가고 뭐 시하고 해서 뭐 토론을 하고 뭐 국비 내라고 시험 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승재 후보님께서 뭐 이거 달리기도 하고 정치적인 후보가 나왔습니다. 정치가 뭐냐? 정치다. 그걸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당선돼야지만은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건 계기로 해서 꼭 내가 세우다 공천에 만약 당선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개를 한번. 우리나라 우리 경북 인터넷에 최 대표 물어보자. 너희라 하루 까다롭게 해서. 네, 저보다 더 순하다. 그리고 정치는 뭐 사실 제가 뭐 정치 얘기할까 나왔는데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책이 한 권이고 뭐 학교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는 게 4년 졸업해도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뭐 그래서 뭐 결국 개론만 겨우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치라면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으로 하는 그런 게 정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미의 소정치 이런 새누리당이 상향 공천을 해서 그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멋진 제도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지금 모든 제도들이 확실히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서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 이번에 상향 공천에서 지역민들이 뽑아준 후보를 지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어떤 그 많은 소속이 된 어떤 가장 좋은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정치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는 뭐 역사상으로도 계속 제가 뭐 역사를 조금 좋아하는데 역사에서도 그런 민의가 애곡되면은 결국 부패하고 불법하고 이 사회가 낙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민심이 중심이다 이런 것이 그냥 정의 없는 정치라고 저는 그렇다고 결국은 국민이 마음 편하고 따뜻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튼튼해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썩고 이러면 왕조도 망하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민심도 그랬을 것 생각하고 우리 구미에서도 이런 작은 정부들하고 소선거구에 의해서도 후보를 잘 뽑고 잘 해야지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심이라든가 국민의 어떤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대목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나이 진짜 63세입니다. 63세에 결정을 해서 진짜 뭐 정년 퇴직하고 또 기획 투자정권 2년에 교수 3년을 해서 사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정치 시작을 했는데 당선이 되면은 꼭 나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그 같이 전체 오늘 지금 여러분 만나는 생각에 시청 5층의 공간한 시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꿈이 50만 도시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 모시는 자리가 지금 앞서는 가장 많은 국어 공무원 자리 이런 것도 상당히 하면서 좀 안타깝고 이런 것도 개선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참 꿈이가 잘 모시지 못한 거 아니냐. 가장 그 꿈의 뜻이 세계가 할수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꿈이는 이제 뭐 제가 뭐 형태가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낙선이 된다면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번에 뭐 꿈이 중학교 동창회에서도 부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고 또 사회에 이제 우리 좀 중학교 동기라든가 무슨 지바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꿈이에 이게 우리가 안전 연구를 가지고 또 있기는 어떻게 될지는 또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간에 이제는 꿈의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사학도라든가 어떤 친밀도 관계라든가 하고 그런 제가 꿈이 어떤 끈을 여성유지에 나가는 거나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묻힐 곳이 이거 말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난 자꾸 지금 보는 게 우리 선산공원묘지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내 때는 거기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에 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장난을 떠나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 예. 영마님 질문에 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보는데 한 분은 개인적으로 만났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 만났고 평소에 제가 전혀 안된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두 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지명도가 높아졌고 그 원인은 여기 안민이 많은 참모들이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걸 지금 내가 피부로 느낍니다. 자 어떻든 간에 시작이 됐는데 본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배 후보께서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진박이냐 네. 분명히 색깔 좀 네. 밝혀 주시고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금년 6월이면은 당대표가 책임한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그분하고 지금 현재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정치는 개도 정치고 핀가르기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거론한 중앙거물국가의 노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하고 관계없이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에 북미 경제가 공단 생각 최악의 상태입니다. 근데 뭘 유치하겠다, 뭘 유치하겠다 그래도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무슨 제주로 KT를 유치를 하고 무슨 제주로 북미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리고 지금 북미 시청 정문 앞에는 4개월째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북미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내부 가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관계들 어렵게 질문하죠. 기자회견 때 그러면 나가겠는데. 예. 그 좋은 질문에 먼저 계보 색깔. 참 우리 한국 정치의 망국이죠. 인정하십니까? 이 우리 참 이 이시조선 500년 역사에 이 나라를 참 이렇게 만든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끝내 이 결국은 이 사생탁과의 망안을 못 풀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멋진 똑똑한 국민들이 잘 살지 못하지 않았나 참 힘들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색탁과라는 것도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서로 견제와 어떤 또 서로 협력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게 또 어떤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도 안동 김씨 하고
뭐 어떤 건시, 우리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그런 중심에 선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뼈 속에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의 지금도 우리 뭐 새누리당 내에서만 아니라 정당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갈등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편도 우리나라가 좀 잘 돼가는 데는 또 다른 이민들이 말씀을 하는데 물론 여기는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 3당이 합당되면서 기본적으로 뿌리들은 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또 이합집산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는 정치를 직접 접하게 된 것은 뭐 현장이지만 옛날에는 기관 뭐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이게 정치 색깔에 뭐 비판자였죠. 근데 저는 뭐 여야 없이 좀 사실 친하다는 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저하고 했던 게 사실 우리 제주도 삼선 의원들 강창일부터 세 명 아주 친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때 이렇게 그걸 맺었던 게 벌써 뭐 3선, 오늘 4선 하는데 두 분 다 4선 됐어요. 그러고 뭐 또 민주당에도 지금 뭐 저하고 권을 갖고 있는 옛날에는 그런 멤버이고 우리 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잘 알던 부산지부장을 하면서 우리 정치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중심이 웬만한 부산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한 대표가 여기서 참 우리 TK 뭐 했냐 정말 전곡을 찌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K 뭐 했나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우리 최 대표가 최경환 장관이 이제 대표로 거론되고 해서 이제 사회상 끝나면은 정치 구도가 새로 어떻게 재편되고 방향이 또 설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아는 의원들은 이제 그렇죠. 서울하고 부산, 제주, 뭐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이제 지난 친밀 관계를 갖는 거지. 저는 개보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태생이 뭡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뭐 이제 우리 할머니가 박정희 대통령 모친께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쌀을 한 5대씩 이렇게 얻어놨대요. 그때 참 밥도 먹고 못 살 때 아닙니까? 엄청나게 가난했었습니다. 저희들 사직이 한데 그래서 그런 친밀 관계를 가져왔고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학교 다니고 사관학교 다니고 각산에 살았거든요. 자기 형이. 각산에 살때 어떤 그런 우리 옆집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형하고 아버지하고 또 뭐 고모사 못둑 만들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애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5.16 혁명이 났다 그래서 보니까 상모야 우리 박정희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떤 뿌리부터 해서 저희들은 뭐 저는 뭐라 그럴까 뭐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돼서.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백성주 후보 잘합니다. 내가 너들 박정희 하지 마라. 신이다. 이렇게 볼고 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 직원들한테도 그랬어요. 언젠가는 박근혜가 우리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할 테니까 너 마음속에 하나도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호성 대표나 이분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정부에 사실은 친박 친이 갈등이 부산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또 보호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서백수 시장도 그 당시는 뭐 친박이니까 친이 세력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 지부장이 지금 정부를 엄청 많이 가지고 저기 그렇게 사람들을 매몰시키고 올라왔는데 절대 내가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을 가져와서 지금도 있는데 저보고 친이다 친박이다 이렇게 전화받는 거 아니면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정신적인 거는 뭐 저보다 더 친박 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공약에 많은 토론을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어디에서 기념관을 만들었지 고민됩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에 부녀 대통령 기념관이나 도서관을 나는 꿈이에 내가 만들어요. 지금 꿈이 시민들이
누구 대통령께서 꿈이 선물도 안 주고 방문도 잘 안 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면은 제가 몇 가지 대통령한테 건의할 거를 진짜 이런 시기를 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이다, 친박이다, 친이다 그런데 어떤 두루 정계에 대해 인맥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여러분 경제 지금 알다시피 아무리 기업 잘 유치하려고 그래도 뭡니까? 정주 여건, SOC 잘 안 되면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우리 국방신뢰성센터 뭐 때문에 갔습니까? KTX 없어 잡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뭐 KTX가 어떤 뭐 측정 기준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어떤 공공에서 했는 기준을 할 사람들이 했으면은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 것도 놓친 점이 이 KTX인데 너무나 가깝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기업과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서로 돼야 됩니다. 근데 구미가 여러분 보시기는 나는 전국에서 가장 째째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지만은 창원하고 거제도, 부산한 가보세요. 어떻게 봅니까? 제일 먼저 공단이 있었고 제일 먼저 이런 멋진 도시가 100만 도시가 돼서 진짜 멋지게 돼야 되는데 먼저 저는 공약에도 있습니다만은 국민 IC 나오면 어떻습니까? 참 창피하잖아요. 국민 얼굴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랜드마크나 이런 스키 살 수 있는 건물 색깔부터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고 길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좀 다 같이 교육도 그렇고 이런 것이 더불어 가야지 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공장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 보좌관에 들어오면은 저는 우리 국가정보원에 경제처장 출신을 갖다 놓고 보좌관. 그래서 우리 국정원의 경제처장은 우리 국정원의 3대 보직 중에 하나인데 정말 경제계의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더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국장 출신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기업 조치, 경제의 어떤 사전 정보 우리가 놓친 정보들 뭐 예를 들면 영천에 왜 항공사람이 영천에 갑니까? 구미에 가야지. 이런 것들은 정보전에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력이 제가 된다면은 저는 국정원에 국제 정보부터 해서 국내 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당선되면은 정보인을 또 덤으로 하나 정보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저는 우리 경제 정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원장한테 요구를 하고 또 경제 실무자들을 만나서 팀워크를 만들고 지금은 최종 시에 이제 많은 우리 부처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따라가서 그 친구들하고 하나 개를 만들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KT에서 방향 시야야 됩니다. 맞추면 지금 LG 그러잖아. 핑계 대면 우리 말도 못하잖아요 시장에. KTX 상승 우리가 어떻게 가나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더라도 지금 쉬어야 돼요. 억지로 하라. 그런 것이 이제 혼자 힘이 초선이 약하다 그러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국정원의 어떤 파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거고 또 안 되면은 수원, 경주, 울산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창원하고 포항은 이렇게 했는데 멀쩡한 꿈이라는 거냐 이건 상당한 논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사이글라스 참 가슴 아픕니다. 이거 우리 참모들이 아사이글라스 가서 아사이글라스 사장은 백성주 캠프에 가 있고 우리는 저 지금이나 그걸 안 차고 좀 논리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법을 합법적으로 지켜야 되고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저 문제를 많은 거부를 받았습니다. 노인네가 뭐 하느냐? 그러니까 돈 받고 버스 데모해라. 또 무슨 보수단체 누구 뭐 하느냐? 그것을 해라. 서로 미루고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저 문제는 제가 어떻게 가서 해결하고 있는 입장 사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할게요. 그럼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선주 캠프에 건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그 대형 프랑카드를 바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 정서가 박정희 대통령은 업적 있고 좋아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 후보는 박정희 좋아하고 박근혜를 좋아하는데 그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딸이니까 계속 좋아합니까? 맞습니다. 이거 좋아하는데 꿈이 갑에 저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꿈이 땅값이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황긋이 될 거라고는 생각에 실패했는데 우리 갖고 잘하다 심학공회에서 선거구 위반으로 2년 동안 무승수를 했고 그런 안들 정책을 내줘야 됩니다. 꿈이 우리 그런 가게가 뭐좀 꿈에 브레인하고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금 활용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건데 좀 안타깝고 이런 것이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꿈에 미워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국가를 다스리는 전체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 꿈에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정치인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할게요. 너무 뭐 기대 간답니다. 그렇게 기대도 질문도 하고 이런 가게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지방자치단체장 뽑든 뭐 시도의원을 뽑든 어떤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언론에서 자료를 배포를 해가지고 답변서가 안 나오는 뭐 후보세요. 어떤 그런 남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후보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백성주고 기자에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했을 때 그 예비 후보도 그렇고 초년생이고 뭐라 할까 그런 말도 아직 안 뗀 사람들이에요. 뭐 정치라 하는 게 뭐라고 하면 정액도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정치라 하는 그 개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생전 내가 뭐 막말로 집사람 가족들도 친척들도 모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가는 과거에 JP가 정보부로 가는 걸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안기부도 붙이고 여러 것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몸을 담고 오랜 세월을 천직으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제일 비근한 예로 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종찬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전 이종찬이 아무리 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정보개통이 있었으면서도 이 정치 쪽으로 나간 사람이 아주 손으로 꼽습니다. 근데 대단한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여성적으로 오시면 좋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심학공 그 사건으로 해서 한참 재판해가지고 날라간다 해줄지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그 기자들 웬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그러다가 출판 기념회도 하고 막 살아나버리니까 싹 말아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핸디캡이지 따지면.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꽂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여기 4층에 돼 있지만 사무실을 그럼 그 여담으로 들었어요. 창문 다 갈아놔고 나 아까 창문 아무것도 못 봐. 아이고 아주 못 봤어. 못 보는데 뭐 다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반대로 보면은 좀 더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두 백신 때문에 한 사람만 백신이 나왔으면은 더 많은 어떤 인지 지능도가 될는지 몰라요. 백신이 2명이다. 근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누가 백성군지 누가 백성된지 모릅니다.
그건 확실하게 그 짚는 거 아니야. 예, 예. 그저께 그 백성도 그거 저기 여친 상담해가지고 촬영은 그냥 이 일대 국회의원들 다 왔습니다. 이 힘실이 죽인데 누가 모르겠어요. 나도 그걸 쓰다가 손을 채워버렸고 질문을 안 냈습니다. 면접 기자들은 면접 들었죠. 그런데 그걸 끊어가지고 최경환이가 지금 뭐하는 사람입니까? 실세입니다. 그런 양반이어가지고 진박이다 뭐대 우리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 아까 저희 황명 그 이제 대표가 그 이제 물어서 이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도 뭐 있습니까? 이 꿈이 시민들 각도 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어필을 어떻게 하고 근데 아이 부족하단 말이야. 우리 언론에서 봤을 적에는 어디에 뭘 하고 포인트 있게끔 이렇게 다니시는지 이제 삐쭉 이제 본사를 이제 하나씩 달라고 그게 다라고. 뭐 기자들한테 기차를 정도로 막 보내세요. 뭐 있는 사람은 보낼 거고 기사 쓸 거고 하는데 참 보니까 내가 이거 이 어려운 일을 왜 체계를 잡혔다. 또 작업실도 있고 목적이 뚜렷하고 하니까 이제 하시면 좋은데 진짜 몰라. 맞습니다. 지금 백석동 미리 주는 거예요. 아니지 모른다고. 꼬집는 게지 좀 네. 잘하라고. 알겠습니다. 기왕 나온 거. 아이고. 참모들 중에는 내가 아는 선배도 있고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쓰질라 안 해. 두 배씨가 안 떠. 어떤 거 그런 게 하나 때려 엎거든지. 뭐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뭐 조사했는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 배불러야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이지만 뭐 부모이면은 되게 시의원, 도의원 두 분하고 나오니까 인지지명도가 얼마나 좋아. 10몇 포인트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앞으로 잘못하면 감옥가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 이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좀 해야지. 뭐 경제가 어떻고 여기가 좀 물어가지고 군인 경제가 치러졌다 어쨌다 하는 그런 거에다 기침 정도 할 곳이고 군민은 다른 지역은 앞선 건물이 개파이다. 받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고 내가 봤어요. 이제 일본은 이거 도지가 이거 오는 게 힘들어. 이거 아까 전에 몇 사람이 우리 와서 벌써 잘라가지고 없네. 그렇게 잘 하시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답답해가지고 한 말씀 해서. 아이고. 우리 토론은 지금 답변이 너무 길고요. 본문 40분만 남았는데 40분 더 해야 돼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제가 우리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딴 얘기로만 했는데 하나만 내가 질문 내가 또 한 개만 했는데 안에 지금 얘 5명 후보 아니십니까? 네. 지금 뭐 공천이 왜 들어갈런지 지금 내가 모르겠지만 공천이나 뭐 경선으로 갈지 뭐 예전같이 뭐 전략 공천 정도는 그거 돼야 다 됐고 이게 있는데요. 내가 무조건 공천을 난 받을 수 있다. 그거 자세로 숨어있는 나오지 않았어. 뭐 공천을 받는다 하는 거 공천만. 공천은 2014년부터 상황이 달라졌고 우리 또 서울 정치하면서 사실은 중앙당이 지금 있는 것도 그 전에부터 이제 우리 사실 좀 친박이라는 게 서명수 총장 할 때부터 이제 제가 문정 또 연상현 이런 것도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땡 사무총장하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정치 공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자신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알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지금 하고 나서는 상향 공천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이인선 후보 했을 때도 그렇고 일찍이 7월달부터 이거는 상향 공천이다. 하고 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아직 지금 올라올 수가 다 끝건데 제가 말씀은 상향 정인이 뽑는 공천이 맞습니다. 그 정도 하니까 짜자는 또 질문만 따로.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백제에서 얘기가 좀 많이
북방 신뢰센터가 PTS 때문에 안 된다. 결국 그나마 백성주 의원이 그때 당시 내가 있었으면 됐다. 그러면 백성주 후보가 차관을 하게 되는 이동국이 백성주 의원은 차관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아까 명료하게. 저 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이 지금. 예,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 경기 뭐 내가 되면 보장을 하겠다. 인근이 2층 안국지는 또 거기가 지금 대의원님이 연수입니다. 그나마 그거는 이제 조선주고 삼성이 합성 공정을 유치가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제가 서울에 말했는데 낙선하면 뭐 할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김현지 공무원은 저번에 답이 나오려고 준비를 했다가 올라가시는데 내가 이런 무지한 정보를 가지고 나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왜 못했어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구미시장한테 구미시장 역전에도 항공사람이 들어가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데 구미에서 움직여야 돼. 좀 해보시죠. 왜 그때는 다들 안 하고 이제 와갖고 후보 돼갖고 빨간 옷만 입으면 내가 하겠다. 다 꼬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까? 똥만 치고 맨날 치고 했는 국정원에 제가 활동하고 사람 안다는 이야기 한다는 건 사실. 그리고 그거는 또 국정원이라고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다. 아니 제가 나와서 퇴임해서 전번에 나오려고 준비해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이만권이가 살아났을 때 그때도 충분하게 밀접하게 자기 본인의 역할을 좀 했었으면 이번에 기회가 이거 와서 더 좋았지 않겠나. 근데 그때는 하여튼 나 호텔 사고 올라가 잠자고 있다가 잠자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기도 한 분 있어. 계속 저하고 통화한 사람 두 분 있네요. 어떤 정치적인 거, 꿈이 있냐. 뭐 재계에서도 저하고 가까운 분들 많은 어떤 대화에 지금 꿈이 어떻게 흘러가냐. 또 심호연은 어떻게 지금 정치 활동을 하냐. 끊임없는 관심을 안 갖겠습니다. 그건 완전 놓을 것은 아니고. 악신이 근데 그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쓸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를 이제 잘가도 입으니까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다는 거지. 사실 뭐 항공산업 정보는 제가 접할 기회도 없었고 국방 신뢰선 센터는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시민들도 거의 몰랐잖아요.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지사나 저기 시장하고 어떤 경제 조사무처 이런 분들은 몇살 많은 시민들은 그거 추진되는 경과도 모르는 거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하고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는 못 줬어요. 신뢰도 센터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예산 금액 얼마입니까? 예산 뭐 인원만 내지 말고. 그 금액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알아야지 주고. 이게 대적으로 갈치게 로부터 산업 포함하고 신뢰성 센터가 구미하고 남주희 시장이 결정 한 달 전부터 흘렸습니다. 포항에 로부터 산업 가는데 구미는 신뢰성 센터가 옵니다. 얼마냐? 360억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 생가에서 선포식 할기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기자회견을 왜 뺀 줄 아세요? 제가 조리라고 그랬어요. 차관하면서 이것도 하나 눈치 못한 사람이 이거 뭐 하려면 그 얘기를 흘렸더니 이 양반이 기자회견에 질의응답을 빼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은 동작을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백성주 후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 열흘 보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구미의 1등이 누구냐? 본인이 그래, 백성태다. 2등이 부자거이고 3등이 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전략인지 참만지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신뢰성 투센터는 온 시민이 다 압니다.
시장이 흘렸다니까요. 행사장마다 그건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또 이유는 모르던데. 최 대표 얘기 그 얘기 아니고 국회에서 포럼도 했을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 전국 국회의원 입방관리 국회의원들 참석했을 때 그래서 정교통상국회가 정부가 가서 했을 때는 100% 여야라 할 때는 100% 꾸미고 왔습니다. 자신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나정리가 됐고 또 남준희 시장이 직접 유치석을 직접 시장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국회에서는 100% 가져온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 게 이제 뭐 과학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백성수가 죽일 사람인지 남준희 시장이 죽을 사람인지 그 두 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왜? 의미가 올 수 없는 걸 가지고 남 시장이 쇼를 했느냐 올 수 있는 거를 백성수가 잘못했느냐 이거 맞네. 질문하세요. 질문 좀 합시다. 예. 네, 지난 것보다 앞이 더 중요하다고 예, 현실적으로 중앙국회비 저점비는 우리가 심판하면 되고요. 그 당선 가능성을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아직 뭐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예, 이런 잘 소리 이래서 그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으신데 그러면 당선되면 내가 유리한 점이 뭔지 가산점도 20점? 15%입니다. 15% 지금 뭐 하여튼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 있죠. 예, 내가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된다, 그죠?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앙 라인의 어떤 힘을 아까 제 황영 대표님께서 좀 찌르시는 것 같은데 감을 못 잡겠어요. 어느 쪽인지. 예, 그래서 예,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국회의원 된다. 이런 뭐 어떤 그런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재원 국회의원님을 좀 도와주십니까? 예. 네, 그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먼저 우리 박 대표가 말씀했던 중앙과의 연계. 예. 중앙에 아는 사람들의 의지를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디 대구에도 우리가 진방 6명이 사진을 찍어 지금 논란이 일어났고,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이재만 선거 캠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박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속아서 전부 다 내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결지어서 쉽게 접근이 돼서 그렇지 절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 공천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시민이 우리 뽑아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뭐였죠, 그래? 박지영 전 국회의원님께서 박지영 선배는 우리 네. 형님 계시는 형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같이 동기고 저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고 그 전부터 의원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가깝게 지냈고 또 박지영 의원이 우리 백씨 집안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압니다. 우리 할머니 친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약관계도 이렇게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기로 제가 만났습니다. 박지영 선배를 만나서 전화도 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꿈이 너무 잘합니다. 사선했잖아요. 꿈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꿈의 어떤 발전 계획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건 뭐 서로 토의하고 지도도 많이 받고 그렇죠. 저 뭐 잘 알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 여기도 사실 몸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박 선배가 그래서 우리 내일 개소식 때 29일에 좀 오시라 했는데 네 건강 내 건강 알지 않느냐 그래서 참석은 못하고 그래서 선대위 제가 선대위 대책위원장을 맡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도 내 그런 건 알기 때문에 모르나 뭐 이래서 나를 그러면 그냥 자문을 하는 그렇다고 자문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을 하게 됐고 이것까지도 수신적으로 한 가지만요. 두 분 백신님께서 나오셨는데
정치회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기가 곤란한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과의 관계가 네. 족보상에 예. 백선주 후보와 후보님 이게 레벨을 하면은 누가 더 가까우신가요? 백선태 후보님이 더 가깝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박 대통령 어머니가 백남입니다. 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백남직입니다. 예. 남자들 중에서 아,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조카뻘. 근데 꿈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 예. 우리 지금 모사지 가채도 지난번에 올까 이렇게 지났는데 백성호 씨라고 아시죠? 보면서 그분이 육촌지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우리는 한 20촌 정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진다고 봐요. 백선주 후보님보다 가깝다는 말 맞아요? 백성적으로 모사 지내를 안 합니다. 물론 직접 모사 지내고 예. 그렇게 촌수가 생성되면 20촌에서 내가 쭉 보니까 20촌에서 22촌 사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가 맞죠 당연. 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우리 저.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존경. 지금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향시험 같은 게 여러 번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이 아주 유리한 입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후보보다도 특별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하나입니다. 저는 뭐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조직력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조직력이 지금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 전직 지금 이제 심화분야가 나이 쪽에 그쪽에 많이 풀되는 그런 조직장이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심지어 일부 시의원들이나 정치 있는 분들 그쪽에 많이 참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쪽 백성적 행사에. 우리 선거 와서 보니까 범위가 좁죠. 여기 우리들 뭐 적평구에도 심화공원에 당선시키는 게 선배는 내가 모시고 있고. 거기도 또 이 꿈이 정치에 결국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이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학공 의원 모시고 김성조 의원 그분들 안 모신 사람하고 선거는 하려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예, 대신하게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분, 근데 우리 결국은 꿈이 정치의 어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근데 뭐 서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누구가 어떻게, 누구가 어떻다 이렇게 뭐 하시는데 저는 훨씬 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건 나도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그러니까 군의가 경제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부터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 시의회에서 공준화를 혼자 해왔지만 사실은 추진이 안 됐거든요. 뭐 어떤 각 동마다 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시스템적인 거나 뭐 반대 여론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됐는데 평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구가 42만이고 군위가 지역이 서울시부터 큽니다. 이래서 이 도농 간에 그 학력차도 사실 없잖아요.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통망도 문제가 있는데 평준화는 돼야 됩니다. 지금 군위가 전체적으로 너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하면 더 떨어집니다, 사실. 예, 더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이 어떤 학생 우리 인생이나 나중에 미래를 봐서는 빨리 우리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의 어떤 핵심 연제는 사립고 특목고를 해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평준화해서 어떤 그 우리가 진학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 학부모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자녀의 대학 가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것이 잘못되는 계획은 지방이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한번 기업체 잘 들어도 조금 되면 전부 대구로 가고 포항 가고 다 가잖아요. 공정.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머지 그 사람들만 우리 학생이 아니거든요. 우리 많은 국민 시민들의 자녀가 진짜 그 혜택을 받을 공교육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력 평가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어디서 한번 보셨습니까?
의성 대나는 김준수 그 군수가 제 선배인데 정말 머리 좋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저 대성학원의 이영덕 그 학원 그 학력 지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런 분 불러서 교육 지도가 너 무슨 대학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걔가 엄청나게 듣잖아요. 그러고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애들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저는 어떤 그런 것에 학력에 맞는 꼭 뭐 서울대학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미의 고3들이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고 또 수준에 맞는 대학을 잘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학급이 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꿈이 학생들이 고3들이나 학생들이 한 마리 민명이 먼저 합니다. 학원에서 한번 35명 40명. 김천에는 지금 한 30명입니다. 그러니까 김모가 내년에 도비 국비 지원에서 300억 받아서 인천고등학교 정조생을 기술에 출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학생들 한 반에 25명이 불과 꿈이가 지금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배우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아래도 백성주 후보 문단 갔다 오셨죠? 맞습니다. 2010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요. 그때 남유진 시장이 대구에서 국신이 돌아가셔갖고 구미에서 장례를 안 치고 대구에서 장례를 치고 엄청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대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구 또 형한테 동생인가 누가 뭐 이따가 거기서 돌아가실 때 구미인데 내가 시장을 하면서 구미 모시고 와서는 못하겠다라고 욕을 먹고 결국은 대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백성주 후보 모친이 경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촬영으로 모시고 왔어요. 좋은 정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 자리에서 최경환 의원을 2일날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3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최경환 의원이 2일날 개소식에 온다는데 나머지 4명의 후보들한테 개소식은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불공정한 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십니까? 또 불공정한 정선이라고 봤을 때 내 후보님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실 건지. 참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정말. 저는 백성주 후보를 사실은 제가 국정을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상 때도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도 상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참모들이 끝끝내 말을 꾸지 못해서 사실 찝찝합니다 좀. 그런데 뭐 상은 상이고 좀 저희를 심심하게 표하고 이렇게 그 순수하게 저는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백성주 후보가 여도 만나보시면 알지만은 좀 가할 정도로 착합니다. 뭐 아무도 몰라. 너무 착할 정도로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또 효심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그 주변에서 이제 혹시 이제 정치 우리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서 대상을 치고 여기 사는 건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건 좀 고려가 안 되겠나 싶고 두 번째 최경환 우리 대표가 오셨는데 참 우리 앞으로 TK에 잘 모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형평성을 느끼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좀 보다 오신 2월 2일 날 오면은 그 정치적인 경향성을 크게 갖는지 안 갖는지는 그때 판단에 지금 예측을 해서 말씀한 거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오시고 확정을 했습니다. 예. 와서 이제 동향이나 이런 게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 생각이 들고 일이 그럴까요? 백성주 장관가 적절한 시기에 잘 돌아가셨지. 마지막에 도와준 거 아니야? 그게 좋은 정치 아니거든요. 그래. 자, 지금 제가 잠시 중간 좀 시키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간이 조금 이렇게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진행되고 해서 잠깐요. 마지막으로 짧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뭐 일단 기자 간담회지만 회의를 해야 되지만 기자는 후보가 해도 어떤 기자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기자 간담회나 이제 그 교수직 다녀본 소감 이야기는 일단 뭐 너무 이제 후보님들이 그 기자들 앞에 자신감이 없어요. 혹시나 이제 말 실수를 해서 뭔가 이제 그 호도되지 않을까.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은 게 실제 이제 그 후보님들의 심층이고 앞으로 좀 더 당당하게 뭔가 자기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뭐 말싸움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이제 지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묻고 싶은 거는 일단 지난해 그 8월달에 그 심화공원이 뭐 안전지로 그래 됐지만 국민의 리네상스라고 들어보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국책사업이 이제 그 심정은 의원이 이제 취재하던 게 총 이제 국책사업 5천억 가져가 됐는데 지금 이제 지원이 국가한테 안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 전 의원이 저지르는 있지만은 그 좋은 사업을 이제 연결해서 공약을 내거든지 아니면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라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참 의문이 들고 일단 다른 새로운 공약보다는 실제로 그 전 의원이 해놨던 거를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는 100% 합니다. 특히 우리 저 심화공원 이용했던 국품이 아니시다니까 고모 테크노밸리 정말 국가 예산을 더 많이 따와야 됩니다. 우리 R&D가 저희가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공원 의원이 추진했던 사업을 저는 아주 대환영하고 있고 꼭 추진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우리 일공단에 심화공원 심의를 기울였던 부분을 더 크게 확대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고모 테크노밸리라는 게 잘 알다시피 우리 R&D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R&D 센터를 더 크게 예산을 좀 많이 따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꿈이 우리가 다각화 사업들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건 물론 뭐 국가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게 꿈이 공단의 어떤 기초를 따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제가 진짜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쳐보겠습니다.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원선은 지금 영상 기자님. 저는 아까 김대중께서 말씀하신 저는 사실 우리 전자도 거기처럼 정말다고 보니까 나는 내 삶 규모가 너무 적어서 저걸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 저는 사실 우리 전자도 거기서로 보시면 정말로 건강한 상태도 그래서 사실 그 빌리고 있는 거에서 제가 이름 이상하게 보시면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만 사는 것이 아니야. 건물 대해서 1,000억을 예산을 갖고 와서 건물만 세워보시면 950억이 됩니다. 그러면 넣을 게 없어요. 저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같이 진행되는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좀 전에 제가 책임 지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IT 그 정보화센터가 보니까 시험 정도 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벌써 그런 정도가 이렇게 업체하고 무슨 뭐 IT 시험 테스터 하는 정도가 근데 좀 더 창업이라든가 뭐 서로 이렇게 기술 제공하는 이런 걸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런 데 대해서 하여튼 그 예산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꿈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너무 적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래도 비용이 이런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하는데 질문 시장은 후보가 할 하겠지. 거는 우리가 가 있어.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끊으려고 해서 자꾸 질문하려고 하고 제가 조금 정리하도록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 후보들 출마 선언부터 해가지고 쭉 다녀보니까 국비 가져오겠다는 말은 잘해요. 근데 정작 그 국비보다 중요한 거는 국비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보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비 없이도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나 그러면은 기업이 투자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건 고민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국회라든가 기업 유치지, 기업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못해봤는데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긴 있는데 그걸 못 찾았는 거인데 찾아보십시오. 예, 예. 나중에 우리 거기다 따로 맞으면 좋은 한 소스 하나 주세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박근혜가 좀 밀고처럼 보이는데 여기 박신 청산 전략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후보님 질문을 필수로 우리 기자에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신데 지도자나 선거를 두 가지 질문했는데 가도 돼요, 여기. 우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마케팅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불쾌할 거고 유력 지도도 전부 다 불쾌하게 지금 보지 않습니까? 물론 당선을 위해서 누구나 뭐 전략도 있고 선거 전략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마케팅이 심하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합니다. 진짜 훌륭한 분이고 우리 때 국민을 나가는 어떤 그런 군여 대통령인데 정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보와 인맥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만 후보 개소식에 친박들이 특이하게 찾아가서 그런 후보를 보여서 의원총회가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한 말이 뭔가 하면 2년 후에 보자는 겁니다.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년 후라는 게 뭡니까? 지금 4.13 선거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임적인 문제도 있었고 2년 후에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또 새로운 5년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질타했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의 이제 인지도나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우선 뭐 사실은 내가 주로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선거운동할 때 몇 가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뭐 내 친구 지금 영천의 정희수 의원 상선에 넘어가는데 야 희수야 너 발로 뛰라 발로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는 내가 잘 안 돼요. 우리 또 부산에서도 우리 내가 아는 그 후배들이나 그 친구가 너 발로 뛰라 이제 진짜 정치 엉뚱하지 마라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도는 시민들하고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새벽부터 이렇게 밤늦게 좀 다니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 미안합니다. 인지도가 나갔습니다. 박근혜 사랑이 대단하십니까? 박근혜가 만들어가면서 박근혜가 다 제가 의견을 하죠. 이 모든 후보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공장 유치거든요. 공장 유치 항상 어디 가는데 공장 유치 얘기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장은 공장이라 기업은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익이 남아야 이익이 정책될 수 있는 좀 더 많은 이권이 있는 곳으로 올리게 됩니다. 국내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가서 뭐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일정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정을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꿈이요.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난이 우리 오목날이 땅값이 너무 비싸가 지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기업은 헐값 땅에 사가지고 우리 아주 커지면은 땅값으로 또 부자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면들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예를 들면 또 조건들이 교통이나 교육, 문화시설의 구미가 50만이 들만한 도시지 수준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것도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업에게 지금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기업 그만한 그에 대한 관제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자기 돈 벌려고 기업하는 거지 돈을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땅값이라든가 또 어떤 인적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도비인세를 인하한다든가 소득권에 그에 되지 않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구미에서 삼성이 그렇게 기업하는 조건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구미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삼성이 저작년인가 이쪽에 연구센터를 만든다고 실패했는 이유가 가장 먼저 인적인 인프라를 지금 있었거든요. 500명에서 1000명이나 인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분명히 안 오겠다 하는 게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올 수 있는, 와야 된다는 핵심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주실 거예요? 지금 삼성이 진짜 사실은 구미 때문에 부자 됐습니다. 예. LG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그룹은 구미를 저렇게 막 버리고 떠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데 대해서 논쟁을 벌일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에 돈을 참 많이 벌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지난번에 했던 그런 임원진들하고는 잘 압니다. 근데 그거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쟁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세계를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의 유망 업종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가능하면 돈이 오도록 돈을 내줘야죠. 삼성이 LG하고 삼성 떠나면 대체하고 아니 같이 저는 같이 때리시면 돼요. 아니 저는 몇 배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아고라에 떠들고 있는 그 후보는 분명히 이익인가요? 뺐을 때 예. 분명히 이익이겠지. 뭐 제가 아고라에 뜬 이익이 배티에서 새로운 낙고사하고 백선택은 생각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자 우리 일단은 질문을 안 받도록 하고 다 끝난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마무리해드릴게요. 진짜 오늘 장소도 이렇고 사실 제가 간담회 처음입니다. 내 인생에 간담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좀 그런 자리에서 서로 정다운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근데 지금 저라면 간단하게 처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여러분과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또 자기 알릴 걸 알리고 또 배울 게 사실 아쉬움도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모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한 달에 두 달에 만나서 진짜 이렇게도 하고 뭐 대성모에 가서 뭐 막걸리 파티도 하고 이것이 기자가 여러분들하고 잘 돼야지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직무가 태만하다면은 시민에게 정보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걸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무 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좋은 양질의 정보를 시민에게 꼭 전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뭐 부족한 제가 예고 프로는 꼭 같이 이렇게 자리에서 미안한데 잘 이쁘게 좀 봐주시고 언론이 이쁘게 봐줘야지 시민들이 이쁘게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이렇게 기다 간다면은 우리 측에서 처음 기획을 해서 꿈이 이렇게 총선 사당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세워 나가가지고 다른 후보들도 같이 이렇게 기다 간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개안을 해서 실수를 해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